세상에는 여러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살해할 때 대부분 흉기를 사용하죠. 하지만 가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해 살인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는 길버트 폴 조던. 그는 술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나쁜 사람 중 하나입니다. 1931년 12월 12일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난 길버트. 평범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자라나던 그는 16살에 술에 빠지며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1952년까지 그는 절도를 비롯해 자잘한 범죄를 저지르며 여러 번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50온스의 술을 마시며 항상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여자를 매우 밝히기로 유명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찝적댔고, 그러다 운이 좋으면 함께 밤을 보내는 삶을 살았던 길버트. 냉정한 사람들은 나와 함께 외출하지 않을 것이므로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방에서 홀로 술을 마시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1년에 한 200명이랑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후에 체포된 그가 당시를 회상하며 했던 말입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듯이 그의 주변 지인들은 모두 알코올 중독자의 범죄자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신을 차린 길버트는 이발 기술을 배웠고 어느덧 자신의 이발소를 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성실하게 이발소 일을 했던 길버트. 일자리가 안정되자 그는 이를 배우는 동안 마시지 않았던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는 술에 빠져 살았고 1965년에 첫 살인을 저지릅니다. 밴쿠버의 한 호텔방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한 여성.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은 개인차가 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0.4부터 위험한데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5였습니다. 결국 그녀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결론났고, 그렇기에 그날 여성과 함께 밤을 보내며 술을 마셨던 길버트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을 시작으로 그와 관계를 맺었던 여성 중 몇 명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1986년까지 밝혀진 이들만 7명. 하지만 당시의 그녀들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기에 길버트는 모두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가 이발소 사업을 접을 당시 모았던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고 많은 돈을 벌었기에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던 점도 그의 무죄 판결에 한몫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987년 10월 11일 저녁, 길버트는 한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갔고 다음날 오전 6시 무렵 홀로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오전 7시 40분에 경찰은 익명의 신고 전화를 받게 됩니다. 호텔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 전화를 말이죠. 경찰은 곧바로 호텔로 향했고 바네사 리 버크너라는 여성이 알몸으로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91, 위험량의 2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전과가 있는 길버트를 의심했고 그를 주시하며 수사를 하는 사이 그는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려 했습니다. 길버트를 감시하던 경찰은 호텔에 여성과 함께 들어가는 그를 몰래 따라갔고 문 밖에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들려오는 길버트의 목소리. 한 잔 마셔. 그거 다 마시면 내가 $50를 줄게. 원하는 만큼. 그래, 더 마셔. $10? $20? $50? 쭉쭉 마셔. 자, 여기 또 한 잔. 이걸 또 마시면 $75.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었고 취해 있는 여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52. 곧바로 구급실로 이송된 그녀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술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죠.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경찰이 자신을 주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용히 있겠지만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짓에 중독된 나쁜 사람이었죠. 이 사건 이후로도 3번이나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게 저지당한 길버트. 경찰이 길버트를 저지했기에 4명의 여성을 살렸고 그로 인해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즉 아무런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당시 길버트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술을 권유했다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그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기에 그는 여유롭게 거리를 할부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바네사의 몸에서 발견된 길버트의 지문을 증거로 검찰은 그를 살인죄로 기소하는데 성공합니다. 검사는 길버트의 범행에 대해 고의성을 주장했지만 사실 술을 마시게 했다는 이유만으론 그에게 살인죄를 부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길버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던 상황을 인지 못하고 술을 지속해서 권유했고 그녀가 쓰러지자 자리를 피한 것을 반성한다 자백한 길버트. 1988년 결국 그는 바네사의 죽음에 관해 과실치사가 인정되며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그의 범행이 모두 살인으로 인정됐다면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것이고 25년간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캐나다의 최고형인 종신형은 말이 종신형이지 실제로는 25년 금구형입니다. 즉 종신형을 선고받으면 25년 후에는 풀려난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법무부는 금고형을 다 산 후에도 평생 범법자로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신형이라 부른다 밝혔습니다. 2015년에 종신형을 개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길버트가 체포될 당시는 아니었죠. 물론 그는 종신형도 아니었고요. 길버트는 과실치사치곤 형이 너무 높다 항소했고 9년으로 감형받았으며 6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습니다. 석방된 후 길버트는 보호관찰에 처해지며 일정 구역 이상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2000년 6월에 또다시 여성에게 술을 권유하다 기소됐습니다. 그 뒤로 그는 이름을 폴 피어스로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그가 살던 브리시티 컬럼비아주는 이름 변경 시 지문 채취나 과거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성공하나 싶었으나 후에 그를 알아본 공무원이 이를 제지하면서 결국 이름 변경에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그는 2002년에 술을 마시다 발견돼 체포됐고 15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2004년 8월에 그는 다시금 보호관찰 명령을 어긴 죄로 체포됐습니다. 얼마 전 인근 호텔에서 한 여성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할 뻔했는데 당시 길버트가 호텔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에 그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석방됐습니다. 그가 석방될 당시 경찰은 대중에게 길버트를 경고하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계 대상 길버트 폴 조던 73살 키 175cm 몸무게 79kg 그는 부분적으로 대머리에 회색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파란색 눈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빅토리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주소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성에 대한 과실치사, 추행 등 중대한 전과가 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술을 사용합니다. 그의 피해 집단은 성인 여성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법원의 명령 조건을 받습니다. 술의 섭취를 절대 금한다. 술을 섭취할 수 있는 일정 장소에서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금한다.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하는 그를 발견 시 산이치 경찰서 또는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공지사항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문의 주십시오. 길버트는 2006년 7월 7일 가석방 위반으로 다시 체포됐고 2년 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전직 이발사였고 항상 술에 취해 있었으며 술을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기에 술을 진탕 마신 이발사라 불렸던 길버트. 그의 범행이 과연 살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혹여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저지른 그의 주사를 살인이라 말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술이 사람을 못된 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못된 놈이라는 것을 술이 밝혀준다는 말을 생각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